은 가격이 온스당 116달러에서 73달러로 37% 폭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장 현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BMW 공장은 은을 구하지 못해 배터리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시세보다 30% 웃돈을 주고도 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화면 속 숫자는 73달러인데 현장에서는 은을 구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다시는 오지 않을 매집의 기회라고요. 화면 속 가격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넨 BMW 배터리 공장 구매팀 직원은 오늘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애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려드릴게요. 중국 상하이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은 더 절박합니다. 시세의 프리미엄을 30%나 얹어주겠다며 애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엔비디아 GPU 칩은 도착했는데 이걸 연결할 앱은 배선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지금 총성 없는 에린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우성인데 뉴욕 선물 시장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괴리 현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가격이 은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은이 없어서 난리인데 투자자들은 가격만 보고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73달러라는 가격, 이게 실물 은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이 증서 가격입니다. 지금 거래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금고에 실물 은 해논스가 있으면 그걸 담보로 영수증을 200장이나 찍어내서 투자자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200명한테 같은 은을 판 거예요.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자가 실물을 달라고 하면 거래소는 실물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정산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증서 보유자들이 동시에 실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 코맥스 금고의 실물 문 재고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3억 온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5천만 온스밖에 안 남았거든요. 80%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금고는 텅텅 비어가는데 종이 영수증은 여전히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가냅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은을 50배에서 70배나 더 많이 쓰거든요. 전기차 한 대당 약 1kg의 은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은의 뛰어난 전도성과 안정성이 고밀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목표로 하는 연간 30만 대 생산, 이것만으로도 매년 300톤의 은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만요.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부품 연구소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는 은을 대체할 소재가 없어요. 구리로는 안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전압을 견디려면 은밖에 답이 없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토요타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BMW, 폭스바겐, 현대차까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에 은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만 매년 전 세계 은 생산량의 20%를 흡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0%를 먹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동차 업계가 20%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생산량의 60%가 이 두 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거죠.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담당자는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치의 물량을 선계약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겁니다. 시장은 이미 조용한 전쟁터가 된 겁니다. 태양광 패널 기술이 진화하면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려면 은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최신 N타입 태양광 패널은 기존 모델보다 은 함량을 80%나 늘려서 230mg을 사용합니다. 변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은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태양광 공장에서 소비한 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000톤. 옷으로 환산하면 3억 온스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의 IRA 법안, 유럽의 그린딜,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까지 각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햄 가격 때문에 고민했는데 올해는 돈을 줘도 물량을 못 구합니다. 공급사들이 먼저 계약한 대기업 물량 채우기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한정된 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태양광이 독식하는 블랙홀 같은 수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챗GPT 한번 질문하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는지 아십니까? 생성형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려면 구리보다 전도성이 뛰어난 은을 배선 소재로 써야만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미세 회로에도 신호 전달 속도를 위해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수조 원의 자금, 이게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규모 은 구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한 데이터 센터 설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구리로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0.1초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세계에서 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앱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 둘 다 귀금속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금은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지만 은은 한번 쓰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대에 은이 0.3g 들어갑니다. 이걸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해하고 화학 처리하고 정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새로 채굴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경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된 은의 80% 이상은 회수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소모성 자산인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은 광산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은 생산의 70%가 구리나 납광산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가격이 올라도 은만 따로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리 수요가 정체되면 은 공급도 함께 묶이는 구조적 한계가 있거든요. 멕시코의 한 광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값이 2배 올라도 우리는 구리 채굴량에 맞춰서만 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산업 현장에서 영원히 증발하는 은의 양은 약 15,000톤에 달합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 보고서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은 시장이 2021년부터 6년 연속 공급 적자 상태라는 겁니다. 매년 부족한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6천만에서 2억 온스입니다. 그럼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고 있을까요? 거래소와 민간 창고의 재고를 털어서 메우고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금고 재고가 3억 온스에서 5천만 온스로 급감한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시장을 방어할 예비군이 사라진 겁니다. 과거 휘토류 파동 기억하시나요? 공급망이 한계에 도달하자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수직으로 폭발했습니다. 지금 LN 시장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귀띔했습니다. 개인들의 실물 인출을 막고 손절매를 유도하려는 마지막 심리전입니다. 재고가 바닥났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을 눌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현재의 가격 폭락은 시스템의 마지막 발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은값이 73달러일 때 중국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달러에 육박합니다. 같은 은인데 27달러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하이 시장은 종이 증서가 아니라 진짜 실물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부유층들은 지금 은행 시스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실물 은을 개인 금고로 옮기는 볼트런을 감행하고 있죠. 아시아 자본은 더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서구에 조작된 종이 가격을 역이용해서 유럽 금고에 은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상하이로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홍콩의 한 귀금속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금고가 텅텅 비는 이유죠. 이런 동서양 간의 물량 이동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종이 이민, 시스템이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실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에는 종이 증서만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을 석유나 히토류와 동급인 전략 비축 광물 목록에 공식 등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의 산업 주권을 결정짓는 필수 전략 물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은 자원의 외부 유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NP 파리바 같은 대형 은행들은 공급 부족을 근거로 은값이 2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워싱턴의 한 자원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들이 조용히 은을 비축하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석유 파동 때처럼 늦게 깨달으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각국 정부는 민간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은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들의 비축 경쟁은 향후 가격 상승에 강력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 때 국가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거죠. 은 ETF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유량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이 증서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겁니다. 시스템 위기가 오면 종이 증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실물 은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 금값 대비 은값 비율이 지금 70 이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은이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AI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가격대는 다시 볼 수 없는 전설이 될 겁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핵심 물질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 중심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